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 위례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돼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이재명을 검찰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같은 것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의 충격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 호텔을 이 성남시가 30년 동안 부지를 빌려주고 하는 건데, 이걸 하게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회사의 대표, 그리고 이 사업을 한 부동산 업체의 대표, 뭐 다 사실상 같은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자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만두고 다음 성남시장이 오더라도 이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특약조항을 2년 뒤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조항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제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로펌 등의 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제했습니다. 자, 당시 이 정자동 호텔의 핵심 인물 황모 씨는 검찰이 전격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 건은 어쩌면 좀 더 쉽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국회의 체포동의안 이거 한 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 사건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폭망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 이와 관련해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사업권을 민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설계한 겁니다. 성남시장은 당시 이재명이었습니다. 성남시 내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성남시는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공공사업권을 팔아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 종합개발, 이 베지츠가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에는 베지츠에 대출해준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 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은 특약 조항입니다. 2015년 성남시와 베지츠가 대부 계약을 맺은 후 2년 뒤 추가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이 민간기업 담보권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한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배부하려면 공개 입찰 등 지자체의 정식 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려면 계약을 해지한 후 지자체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조항에 있는 성남시의 단순 승인에 의한 민간 간 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개인 소유권처럼 넘긴다? 차익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조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수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최항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스스로 사업권을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담보권자와 기존 사업자 베지츠가 결탁해서 차익을 남겨 사업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서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성남시, 이재명의 성남시가 배지처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계약 체결 직전 해당 조항에 대해 성남시 내부에서 검토한 법률 자문 문건들의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A 법무법인이 보충계약 작성 3주 전인 2017년 9월 11일 성남시 회계과로 보낸 법률 자문서에는 대부 계약자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 성남시 의사가 중요하다.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 법무법인은 같은 해 9월 8일 작성된 법률 자문서에 성남시는 관광사업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금융기관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조항을 대부 계약에 넣었고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자, 심지어 성남시 승인이 전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나올 만큼 이 조항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이 승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 이런 성남시민의 권익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특약 조항, 박소영 의원은 공식 법률 자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성남시의 재산으로 민간업자들끼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만들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의 소지가 있다. 특혜 계약의 강행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성남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충계약과 법률자문서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위법 소지를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해당 조항이 배지처에게 혜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을 동아일보에 전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정자동 호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남지청 형사 3부 유민종 부장검사 핵심 피해자인 황모 씨를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이 황모 씨는 의혹이 불거진 호텔이 필요하다며 용역 보고서를 내고 자신의 아내가 대표자인 배지처 종합건설이 개발 시행을 맡도록 해 셀프 수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이 황 씨가 대표로 있는 이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PMG 플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용 CUG 활용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PMG 플랜은 해당 문건들을 성남시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베이처 종합개발을 호텔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처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15년 9월에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그해 12월에는 가족 호텔업 사업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용적률도 228.62%에서 353.72%로 1.5배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씨를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출국금지된 이 황씨,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함께 차병원 그룹에서 성남FC 후원금을 받아오기로 계획하고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격려해 후원금을 받는 방식을 제안한 인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이 이재명의 성남시는 도대체 이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